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990년대 월트 디즈니 기업 안에서 발생했던 막장 드라마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잘 알고 계시죠? 저는 평소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관계로 웬만한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다 보았는데요. 슈렉 시리즈는 탑 10 애니메이션 순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걸작이라 생각됩니다. 슈렉 1편 엔딩 장면에서 피오나 공주가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슈렉 피오나 공주 모습을 유지하는 장면. 동화 속 왕자와 공주는 모두 잘생기고 예뻐야 한다는 관념을 깨는 파격적 엔딩 장면에 크게 뒤통수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슈렉 시리즈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슈렉 시리즈에서 묘사되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유명 동화 속 공주들의 풍자 모습입니다. 숲속의 동물들을 공격 모드로 바꿔버리는 백설공주. 자신의 마법구두를 집어던져 적을 쓰러뜨리는 신데렐라. 갑자기 잠들어 버림으로써 적들을 넘어뜨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모습 등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와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리고 모두 월트 디즈니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공주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슈렉은 왜 이러한 스토리 접근법을 구상하게 된 것일까요? 이번 유튜브 컨텐츠에서는 슈렉 캐릭터를 탄생시킨 드림웍스의 공동 설립자 제프리 카젠버그와 1990년대 중반 디즈니 CEO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두 인물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관계였으나 나중에는 최대 앙숙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얽히고 설킨 이들의 관계에 대한 종합 스토리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바로 지난 시간 다뤄본 디즈니 컨텐츠의 보충 자료로 참고하셔도 효과적이겠습니다. 1984년 당시 헐리우드 유명 미디어 영화 배급사 파라마운트 픽처스 최고 수장직을 맡고 있던 마이클 아이즈너는 자신의 친정 기업을 떠나서 당시 라이벌 기업이었던 월트 디즈니 최고 수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파라마운트사에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제프리 카젠버그에게 자신과 함께 디즈니 기업에 합류할 것을 적극 권고한 마이클 아이즈너의 노력은 결국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잘 나가던 고향 기업 파라마운트사를 떠나 월트 디즈니로 이직한 제프리 카젠버그에게 마이클 아이즈너는 당시 사업 위기에 처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회장직을 맡기게 됩니다. 마이클 아이즈너와 제프리 카젠버그가 합류했을 당시 월트 디즈니의 기업 상황은 이미 최악의 기업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백설공주, 신데렐라, 미키 미니마우스 등 유명 캐릭터들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업계를 주도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업부문 역시 존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꺼져가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업부문을 진두지휘한 제프리 카젠버그의 5년간 노력 덕분에 1989년 인어공주 제작을 시작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업 부활은 이후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 킹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초대박 성공 신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이클 아이즈너와 제프리 카젠버그 의형제의 리더십 아래 탄생한 대표작 인어공주와 미녀와 야수 박스오피스 흥행 성적표입니다. 빨간색 표시된 박스오피스 매출을 보면 1989년 2220억 원 흥행 성적을 기록한 인어공주, 그리고 바로 2년 후였던 지난 1991년 미녀와 야수는 거의 2배에 가까운 4,400억 원 전세계 박스오피스 매출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죠. 또 다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걸작품 알라딘과 라이온킹의 박스오피스 흥행 성적표입니다. 지난 1992년 개봉된 알라딘은 전세계 박스오피스에서 5천억 원 수익을 올렸으며 2년 후 지난 1994년 개봉된 라이온킹은 전 세계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난 1994년은 제프리 카젠버그에게는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넘나든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994년 4월 당시 월트 디즈니 기업 내 넘버 2였던
월트 디즈니 사장 겸 COO 프랭크 웰스의 갑작스런 헬리콥터 사고로 훗날 제프리 카젠버그와 마이클 아이즈너 간 막장 드라마의 신호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지난 1994년 9월, 당시 월트 디즈니 기업 내 넘버 2였던 프랭크 웰스의 헬리콥터 사고와 함께 월트 디즈니를 이끌어갈 새로운 최고 수장 물색 작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망해가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살려낸 제프리 카젠버그를 프랭크 웰스의 후계자로 예측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제프리 카젠버그의 한 투자 미디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우정을 쌓아온 마이클 아이즈너는 사석에서 제프리 카젠버그에게 만일 웰스가 월트 디즈니 넘버 2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자네를 넘버 2 자리에 앉히겠네 라는 구두 약속까지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당시 월가의 예측 그리고 제프리 카젠버그의 기대는 완벽히 빗나갔습니다. 이미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디즈니 내부 간부에 대한 대대적 숙청 작업을 추진해온 당시 월트 디즈니 CEO 마이클 아이즈너는 결국 자신의 숙청 리스트에 제프리 카젠버그를 포함시키며 지난 18년간의 우정보다는 돈과 권력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월트 디즈니 수장은 마이클 아이즈너에게 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제프리 카젠버그와 마이클 아이즈너 간 막장 드라마는 결국 제프리 카젠버그의 디즈니 기업 퇴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즈니 입사 10년 만에 망해가던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를 살려낸 주역 제프리 카젠버그는 자신의 최신 히트작 라이언 킹이 미국 박스오피스 매출 1위를 달성하며 승승장구하던 지난 1994년 어느 날 마이클 아이즈너의 CEO 호출 전화를 받고 그의 사무실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마이클 아이즈너 디즈니 CEO의 제프리 카젠버그에 대한 전격 해고 결정의 이유는 그것은 단순히 제프리 카젠버그가 싫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8년간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월트 디즈니에서 사업 파트너로서 협력했던 마이클 아이즈너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그리고 다수의 히트작과 함께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를 부활시킨 최대 주역에 대한 싸늘한 대우에 상처를 받은 제프리 카젠버그는 이를 꽉 물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디즈니 퇴사를 결심합니다. 마이클 아이즈너로부터 전격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온 제프리 카젠버그에게 걸려온 두 통의 전화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설립자 빌 게이츠와 헐리우드 유명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였습니다. 이들은 제프리 카젠버그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하며 당시 디즈니의 해고 결정을 적극적으로 비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즈니 기업에서 찬밥 신세가 된 그리고 마이클 아이즈너를 향한 복수를 다짐한 제프리 카젠버그는 결국 디즈니 퇴사 한 달 뒤였던 지난 1994년 10월 헐리우드 무비업계 거물이자 우리에게는 주라기 공원 무비 감독으로 잘 알려진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기업을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디즈니 기업을 떠난 지 약 2년이 지난 1996년 제프리 카젠버그는 디즈니 기업을 상대로 법적 소송권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제프리 카젠버그가 지난 1988년 디즈니와 맺은 계약서 위반에 대한 법적 소송입니다. 제프리 카젠버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당시 계약서에서는 제프리 카젠버그가 월트 디즈니에서 직접 제작한 모든 영화 및 TV 시리즈 히트작으로부터 창출된 전체 수익의 2% 지급을 평생 보장하겠다는 계약 항목이 존재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불이행한 디즈니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월트 디즈니의 입장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제프리 카젠버그가 주장하는 계약서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당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커뮤니케이션 혼돈이 자아낸 쌍방간의 실수였기에 2% 평생 보상 정책 관련 계약서의 법률적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1994년 4월 당시 월트 디즈니 기업 넘버 2 월트 디즈니 사장 겸 CEO였던 프랭크 웰스의
갑작스런 헬리콥터 사고 소식은 훗날 전개될 제프리 카젠버그와 마이클 아이즈너 간 막장 드라마의 신호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제프리 카젠버그의 계약서를 취급한 당사자가 바로 프랭크 웰스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프랭크 웰스가 살아있었다면 이후 약 18개월 동안 지속된 법적 소송권 역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법적 소송 초반부, 디즈니 내부에서는 제프리 카젠버그에게 990억 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측 모두 피를 흘리는 지루한 법정 대립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디즈니 CEO 이고로 똘똘 뭉쳤던 마이클 아이즈너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며 결국 990억 원에 합의될 수 있었던 보상금은 지난 1997년 11월 제프리 카젠버그의 승소와 함께 월트 디즈니의 2,700억 원 보상금을 제프리 카젠버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디즈니로부터 받은 2,700억 원 보상금은 이후 제프리 카젠버그가 공동 설립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사업 자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디즈니로부터 승리한 지 4년이 지난 2001년 드디어 드림웍스 최대 히트 애니메이션 작품 슈렉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슈렉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를 통해 박스오피스 매출 성공은 물론 자신의 마이클 아이즈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낸 제프리 카젠버그의 완벽한 반격은 슈렉 시리즈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왕국을 대표하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유명 공주들을 풍자한 모습을 담고 있는 슈렉 시리즈에서 자신을 내몰아친 월트 디즈니에 대한 제프리 카젠버그의 불만이 여실히 표현됩니다. 이러한 제프리 카젠버그의 불만이 집약된 슈렉 캐릭터는 바로 슈렉 시리즈 1편에서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연출된 파커드 왕이었습니다. 헐리우드 풍문에 따르면 슈렉 1편의 거만하고 바보 같은 가분수 왕으로 묘사된 파커드 왕은 바로 제프리 카젠버그를 배신했던 마이클 아이즈너를 풍자했다는 주장입니다. 월트 디즈니를 박차고 나온 이후 마이클 아이즈너와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제프리 카젠버그는 이후 자신이 공동 설립한 기업 드림웍스에서 슈렉, 쿵푸 팬더, 드래곤 길들이기 등 다수의 유명 애니메이션 히트작을 제작 발표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결국 2016년 제프리 카젠버그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은 컴캐스트의 MBC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성공적으로 매각되면서 그야말로 사업 꽃길만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프리 카젠버그의 사업 고전 소식도 빈번히 접할 수 있겠으니 가장 대표적으로는 야심차게 출시했으나 최단기간 내 사업문을 내리게 된 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퀴비 사업 파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1990년대 월트 디즈니 기업 안에서 발생했던 막장 드라마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